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외국인의 3거래일 만에 돌아왔던 순매수 그리고 6거래일간 이어졌던 기관의 매수세는 오늘 팔자로 돌아섰던 하루이기도 합니다.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반도체의 상승, 실적을 선반영한 것은 아닌가. 증권가에서는 일단 상단을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 40조 원으로 넘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의 놀라웠던 어닝 서프라이즈 저희는 기록할 걸 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쌍두마차 SK하이닉스의 내일 퍼포먼스가 더욱더 좀 오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불발 속에서 조금은 시장에서는 중동발 리스크가 더 이어지겠구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한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시장에 먹구름이 더욱더 짙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또 새로운 길을 뚫었던 코스피는 오늘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과 함께 양전 마감에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발을 디딘 코스피 오늘도 신고가를 새롭게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대형주의 약세가 지속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움직임까지 좀 두드러지면서 코스닥 연속 상승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흐름까지 받쳐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대장주들은 오늘 조금 쉬어갔습니다만 기판주, 이수페타시스라든지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기판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상황에서의 수급 동향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달라진 포지션이죠. 기관과 외국인 일제히 팔자로 돌아섰고요. 개인만 홀로 매수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장중에 개인 매수세가 1조 7천억 원을 달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매수량을 줄인 채로 마감한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개인은 일제히 코스피 코스닥 사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에서의 매수량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줄여내는 흐름 보여지기도 했고요. 기관의 팔자,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을 소폭이나마 담아주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오늘 대형주 위주로 많이 팔기도 했고요. 현선물 일제히 코스닥을 제외한 채 매도했다라는 것. 어제와는 정말 정반대 포지션을 유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가 이렇게 쉬어간 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물씬 올라온 날 어떤 섹터가 뛰었을까요? 바로 조선과 방산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이런 중동발 리스크가 더욱더 커지겠다라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LIG 넥스원에서 이름을 바꿨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추가적인 수주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상장된 국내 주식 중에 10번째 황제도 달성에 성공한 모습들 함께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대로템도 오늘 7%나 올랐고요. 코스테크놀로지 8%, S&T 다이내믹스도 6.7%까지 상승을 하면서 방산주의 흐름 나쁘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조선 쪽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조선주 최근에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놀라운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실적에 대한 초읽기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또 크게 힘썼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센터용 발전기 이 선박 엔진 공급한다라는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조선 업종 안에서 기자재까지 일제히 투심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 쪽으로 미국향 공급하는 거는 지금 현대중공업 첫 발을 내딘 셈인데 그만큼 전력 수요에 대해서 저희는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조선업종에서 들려왔던 소식 단순히 조선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 같은 조선 업종까지도 전력 업종까지도 저희 같이 생각해 봐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함께 고민해 보시죠. 5일의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내용 위원의 그린광학 올라와 있습니다. LIG D&I 쪽에 2차 관련해서 공급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오늘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많은 거래량이 붙은 만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티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흐름 굉장히 안 좋았죠. 지지부진해지면서 바이오 전체 투심을 좀 끌어내렸는데 일단 티움바이오 자리는 매력적이라고 본 걸까요? 김동우 위원의 종목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애경 케미칼입니다. 이 바이오 연료 쪽 오늘 강했었죠. 20% 넘는 강세 보여줬는데 내일 시초가로서 이재석 위원으로부터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포스코홀딩스 올라와 있네요. 최명장 위원으로부터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만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어제까지도 급등 랠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결선 위원의 파도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안에서 내일 SK 하이닉스 일단 그게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투심을 밀어준다고 한다면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결선 위원으로부터 받아보고요. 여기까지 5일의 시초가 공략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벌써 한 주의 절반이나 지나갔다라는 사실, 남아있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장까지 함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장 프리뷰 함께 하시죠. 오늘은 급등한 위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사실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한국 증시가 생각보다는 잘 못 가는 것 같다.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은 아쉬웠던 오늘장이기도 한데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더 긴장감이 커졌었던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 저희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내일장의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혼조세 오늘 있었죠. 그 속에서 각계전투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섹터 내에서 보면은 전체 가치관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보면은 그 종목별로 봤을 때 좀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힘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이제 시장 자체를 보게 되면 종합지수 자체가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최근에 그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오늘도 갱신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종목별 흐름 본다면은 어느 섹터별 그 순환적으로 해서 급성이 나온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 상승 자체가 보면 오늘 방산이나 또는 조선관련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통신주들도 일부 흐름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시장에 본다면은 ES 관련 것들, 그 태양광, 이 다양하게 종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흐름이 좋았던 게 조선업종이 좀 좋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 섹터 내에서 결국은 보면 종목별 그 흐름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장 자체는 보면 각계전 장이다. 즉 종목별 장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흐름 자체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그 전쟁이죠. 전쟁 자체 보면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휴전을 좀 더 기간 자체를 미룬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 시장이 본다면 이제 수급 인심 볼 때 보면 오늘 볼 때는 개인이 조수했단 말이죠. 양시장 개인이 매수했는데 일단 전체 볼 때는 수급 자체를 볼 때는 개인이 주도한 상태에서 지수가 강하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우상향하긴 하되 좀 견조한 흐름 자체가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지수의 흐름은 아니었죠. 당분 이런 흐름 자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우리가 시장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은 뭐냐면은 내일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실적 발표가 보나마나 좀 예상은 좋게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시장이 받은 건 뭐냐면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맞거든요. 그런 부분 본다면 일단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강한 상승이 어렵다. 이 대목에서 SK 하이닉스 주가 차트 한번 볼까요? 보시면 최근에 보면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상승했고 SK 하이닉스에서는 상승 초기부터 해서 급당이 계속 체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꾸준히 우상했는데 우리가 이제 파동률상 발도 보면 주가가 여기서 대세가 3파 속에서 3-5가 나왔고 3-5 종이 나와서 그다음에 5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세가 지금 5파동에 지금 끝자를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볼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주가 흐름 자체가 보면은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부 차익도 좀 고려는 있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때를 생각해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음에도 당일에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봤을 때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을 일단 열어봐야겠지만 조금은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겠다라는 경계 심리 저희는 가져봐야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장의 주도 섹터, 반도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요즘 떠오르고 있죠. ESS.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요즘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 뭐 LG 네. 에너지 솔루션 정말 강하게 LNF까지도 요즘 추세가 괜찮거든요. 네. ESS 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ES 시장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ES 시장 자체 보면은 그 2003년 말 때 ES 시장이 보면 규모가 한 200조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맥킨지가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향후 10년간 ES 시장이 지난해 동일할 때 약 한 7배 정도 성장할 거다. 그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배터리 그 에너지 저장력지, 즉 BESS 설치 용량이 전년 동기할 때 한 44% 증가했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성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이나 풍력 완화에 대한 그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안정화 그 보면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ES 도입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 그 전망이고요. 그래서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 보면 가격 하락에서 보면 ESS의 투자비 단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 올 건 뭐냐면 바로 이제 시장에서 ES 시장이 다른 것보다 더 성장을 크게 할 거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시장 보면 우리가 EV가 있고요. 그다음에 ESS가 있는데 EV도 성장하고 있지만 ESS가 크게 성장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두 종목을 보면 됩니다. 하나 뭐냐면 삼성의 DI. 삼성의 DI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ES용 각형 보면은 그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G 솔루션은 뭐냐면 바로 미국 거 보면 시험 할 때는 최근 북미에서 총 5곳의 ESS 거점을 확보하면서 ES 시장에 본격 진화하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삼성의 DI와 LG 솔루션. 여기서 보면 LG 솔루션은 한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 종목 지난번에 급등하게 보면은 이관에서 그러니까 29만 원권이죠. 여기서 한번 그 초기에 들었고 상승을 하고 나서 3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왜냐면 여기 나오고 나서 재차 이제 상을 나오고 있는 이관을 본다면 주가가 바닥권 탈피하고 나서 1단계 상승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현재 3파 전개죠. 그런데 이제 그 현재 본다면 그 목표치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직전 고점 단위죠. 52만 7천 원. 여기가 있던. 그러니까 최소한 보면 그 LG 솔루션은 이번에 상승한다면 52만 7천 원까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다만 이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한다면 중기 3파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목표가를 상위 조정하고 또 점검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아주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관련주들 안에서도 저희 조금 더 옥석가리게 해서 대형주 위주로 ESS 쪽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도 섹터 만나봅니다. 앞에서는 ESS였다면 이번에는 우주항공 쪽 보겠습니다. 우주항공 오늘도 강했어요.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아주 IB 투자 네. 오늘도 뭐 두 자릿수 넘게 상승을 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도 갔는데 네. 이 끝이 대체 언제일까? 정말 길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네. 끝이 슬슬 궁금해지고 있거든요. 당분간 계속 시세가 계속 올라갈까요? 일단 말이죠. 지금 일단 스페이스 상장 관련해서 보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뭐 이 관련해서 보면은 제가 두 가지 종목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스페이스가 상장하게 되면 그 수혜자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미래벤투자하고 아주아비 투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집중으로 점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주가에서 보면은 현재 볼 때는 충분히 아직 보면은 그 상승 가능해 보이는 게 뭐냐면 바로 일단 실내 보면 저만의 스페이스에서 상장 자체가 보면은 6월 달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 충분히 시장에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이고요. 무엇보다도 향후에 보면 우주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우주 산업 2030을 볼 때 보면 그 시장 규모가 약 한 1,100조에서 한 1,400조 정도 될 거다. 상당히 큰 그 시장 규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크게 성장할 그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발사 비용 자체가 보면 30배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보면은 지금 이제 스페이스 상장함으로 해서 보면은 우주 산업 관련물들이 보면 시장에서 이제 계속 국내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물들이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 관련 기업에서 두 종목을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벤투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종목 주가가 상승 초기 이관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선 볼 때 11,000원대였죠. 11,000원대 초기에 추천을 꾸준히 우상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61,000원대인데 굉장히 상승폭이 컸죠. 일단 오늘 본다면 이 종목을 볼 때는 주가가 계속 계단이 상승하면서 1단계, 2단계 상승하고 지금 쭉 상승했는데 가파른 상승하면서도 아직 매도 거래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고점에 대한 징후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추세 대응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IBD 투자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보면 주가 보면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면 급당이 체크드렸죠. 이 종목도 이제 상승 초기에 3,000원대 들고 나서 꾸준히 우상향, 계단식 상승, 계단식 상승, 여기서 계단 상승이 그리고 나서 이게 보면 또 올랐다가
계단식 상승. 오늘 보시면 그 대량거래 되면 또 다시 보면 그 고점을 만들었는데 수급을 본다면 잠깐. 자, 오늘 외국인이 178만 주 샀죠. 자, 지금 주가 상당히 말로는 또 외국인이 또 매수했어요. 이 뭐냐면 중요한 그런 비용이 있을 때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계속 끌어올리기 때문에 일단은 고점 징후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세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추세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6월에 일단 IPO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요하죠. 오늘 미국 증시 장 마감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희는 한 6시쯤 새벽 아침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 거기에서 어닝콜 때 일론 머스크 CEO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이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모멘텀 저희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들 종목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상승률 현황 만나보시죠. LK삼양부터 그린 리소스, 그리고 헥토파이낸셜, 아모텍과 흥하해운까지 이름 각각 올리고 있는데요. 아모텍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4월 초에 저희 이 종목 받았는데요, 위원님. 이게 보기만 하면 차트만 봐도 막 웃음이 나와요.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 차트입니다. 오늘 또 최고가. 근데 수급도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외국인 기관이 또 계속 담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저희 어디까지 이 꿈을 이어가도 될지 약간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어디까지 열어보세요? 꿈을 좀 더 꾸시면 될 것 같고요. 더 꿔도 된다. 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최근 시간에서 본다면 이 통신주로서 계속 말씀드렸죠. 일단 보면은 무슨 통신용 안테나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고, 그리고 5G 관련 종목이기도 반도체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MLCC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이슈가 5G하고 MLCC, 그리고 보면 지금 보면 통신 관련이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거고요. 최근에 통신주가 조정을 보이는데 불구하고 아모텍은 견조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동차는 그 가전용 모터 사업 보면 부각되기 때문에 역시 보면 하나에 보면 로봇 사업에도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다양한 그 산업에 연결된 종목이 바로 아모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차트 보시면 이 종목은 지난번에 15,440원이죠. 여기 일어나서 꾸준히 이제 우상향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한 단계 또 올라서서 쭉 상승했는데 보시면 아시면은 완만한 상승이죠. 상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완만한 상승인데 90% 올랐죠. 근데 고점의 징후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급 볼까요? 예, 수급 보시면은 오늘 볼 때 역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샀죠. 투신건도 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우리가 대응하게 되면 이런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하실 분들은 항상 보면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급등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텍은 일단 보면 곧 우리가 목표치를 본다면, 주가 본다면 사실상 35,000, 이게 35,000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충분히 상승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아모텍은 목표 주가를 35,000원 상위 조정해서 좀 더 추이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모텍 목표 주가 35,000원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거의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네네. 저희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그린 리소스 저희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도 사실 받고 나서부터 거의 뭐 말썽 부리지 않고 예쁜 차트 그려줬어요. 네네. 오늘은 좀 쉬어갔는데 이럴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정리를 일부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럴 때 더 담아야 하는 건지 좀 두 가지의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시나요? 지금 주가 이미 한 100% 올랐기 때문에 담자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 좀 다만 챙기자. 한 가지 고점 징후는 없다 아직. 네, 고점 징후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히토류 재활용 전문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 선제, 핵심이 초전 선제예요. 핵융합 발전소에 차세대 에너지원을 부각된 게 바로 초전 선제인데. 일단 보면 최근에 유가도 급등하고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조각이 좀 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 에티스가 바로 핵융합 발전소형 초전도 선제 생산 운율 100% 지금 보유하기 때문에 뭐냐면 초전 선제 관련 대표주로서 바로 그린 리소스를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주가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종목은 꾸준히 우상향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요관입니다. 딱 여기죠. 여기서 이제 매수인 내렸고 나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주가 보면은 계단식 상승입니다. 1단계 상승, 2단계 상승, 행보하고 나서 또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고점에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소폭 조정을 보였지만 아직은 최대는 가능하고 라인을 꺼낸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G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 봤을 때는 약 한 2만 원 이상 유의된 조건이라면 이 종목은 최대는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주봉을 본다면 이 종목은
상장원은 32,000원대가 있죠. 물론 좀 높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향해서 한번 달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만 원대 위에서는 일단 계속 수익을 즐겨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2만 원 선 정도를 익절가로 잡고 3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열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리소스까지 저희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장 함께 공략해 보시죠. 삼양컴텍이라고 하는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방산 쪽이에요. 오늘 네. 차트가 그동안 이렇게 눌려가는 것 같다가 거래량 크게 붙으면서 싹 쏘아 올려주는 차트입니다. 네.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기대가 돼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방산주가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중동전 자체가 아직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태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개되는 상태인데 실제 K방산이 보면 굉장히 보면은 수주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동전이 보면 끝난다는 그런 관계없이 방산을 계속 봐야 된다. 여기 삼양컴텍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삼양컴텍 같은 경우에는 그 지상항공 그리고 무기체계 방탄 방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K2 전차 특수 장갑 등을 보면 독점 공모한 기업이 바로 이제 그 삼양컴텍이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우주 또 보면은 항공 분야에 세라믹 부품을 공헌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바로 세라믹 부품 관련 기업 그리고 반도체 우주 항공 관련으로서 바로 삼양컴텍을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상장 이용의 주가 보면은 22,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했다가 좀 조정을 보였죠. 쭉 조정을 보이나 이관에서 저점 확인했죠. 이 가격이 뭐냐면 저점이 11,100원 라인. 여기 지지받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상방 터닝이 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입선 거래가 두 번 들어왔습니다. 요관에서 한 번 들어왔고 여기서는 확실하게 매입선 거래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지금 현재 보면 바닥권 확인하면서 우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서 말이죠. 단기로 보면 샀다 파는 거 하는 것보다는 사서 그냥 추이대응하는 것 전략이 좋고요. 1차 저항은 17,900원 단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정도 라인 그러니까 18,000 정도는 1차 목표가를 샀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목표는 상향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주가는 기본적으로 보면 내일 같은 경우 볼 때는 오늘 이걸 살짝 닳지만 내일도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다면 수급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74만 주 좀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심 가지고 있고 연기금도 오늘 5천 주 정도 소폭 매수했는데 어떤 기관이나 또 보면은 외국인들 수급 좋은 상태이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삼양컴텍의 목표 주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000원 정도로 설정해드립니다. 네, 삼양컴텍 그동안 계속해서 저점을 여러 번 시도해 가면서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받아봤고요. 저희 이어서 오늘 이 방송 이후에 10시 반에 네. 추가적인 무료 공개 방송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2의 광전자를 잡아라? 라고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네. 통신주 얘기를 계속해 주시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라 광전자가 텐베가 나왔잖아요. 네. 광전자가. 다른 테마에서 네. 텐베거를 찾자. 그렇죠. 지금 이제 통신주는 사면 안 되죠. 예. 저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이 통신주 지난 그 3월 10일 날 통신주를 관심 가지고 보자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광통신, 광반도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쉬어갈 거예요. 근데 새로운 주도를 잡아야 되겠죠. 항상 그 주도식에서 바뀌고 주도를 바뀌기 때문에 그 주를 함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방송을 마치고 그러시면 급동안 여러분들께 또 시장의 방향 제시드리고 또 따끈따끈한 종목들도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텐베거 참 항상 꿈에만 저희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 같은데 어느 쪽에서 어떤 섹터와 테마를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10시 반 방송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급등왕 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어제 받아봤던 오늘의 오인의 시초가 공략주 1일 상승률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해본다면 이렇게 성적이 올라와 있는데요. 대본마그네틱도 1.6%대, 주성 엔지니어링이 현재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였어서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1일 상승률 5%대 달성합니다. 한결선 위원도 다시 쑥쑥 올라오나요? 피노도 3.4%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해인 만나봐야겠죠? 바로 챔피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최명장 위원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인 이 종목 오늘 5%대 넘게 1일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늘의 챔피언 축하드립니다. 이 종목 내일 좀 추가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지 일단 시세 분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는지 지금 자리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상한가 이후에 눌림목이 나온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 기업의 일단 펀더멘탈이지만 그 다음에 봐야 될 것도 기초 분석상에서도 이제 바닥을 찍고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 이 해인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회사는 캐터필러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건설 기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국내 독점 딜러입니다. 해인이. 그래서 최근에 캐터필러의 주가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캐터필러 주가인데요. 지금 사상 최고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인도 이에 준하는 흐름이 향후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에 상장된 캐터필러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좀 커플링돼서 해인의 앞으로의 주가 분출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장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포스코홀딩스 내일장의 시초가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잘 가다가 오늘 기회를 준 건지 담아본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캐즘 상황도 이제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ESS 관련해서도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홀딩스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철강과, 그 다음 비철강 쪽, 2차 전지 쪽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철강 쪽에서는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수익성 위주의 전략이 짜여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투자가 종료되고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아르헨티나 쪽에 염호 1단계 공장이 이제 상업 가동이 시작됐고요. 하반기에 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체 염호를 보유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좋기 때문에 틀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 이제 상승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는 일단 47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37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앞으로 충분한 업사이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선수들의 매매 기법 들으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급 기밀 수익 파일 본격적인 오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성욱 위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 증시 상황을 슥 보니까요. M7 종목들 일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예. 야간 선물도 한 0.9% 정도 상승이고요. 저희가 챙겨봐야 할 건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또 예. 이어질 실적 발표가 될 텐데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다 역사적 신고가란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예. 일단 뭐 글로벌 시장 전반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우리 증시도 이제 신고가 행진, 지금 6,400포인트대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죠. 시장 전반의 모습은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중동 부분, 이란 관련 이런 부분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약간 좀 그 난항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서 좀 약간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전쟁은 일어났고 이제 출구 전략을 잘해야 되는데 이 출구 전략이 굉장히 지금 좀 난해한 그런 모습이죠. 폭격을 하려니 여론이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 그렇다고 또 물러나자니 또 이란의 지금 이런 약간 호전적 부분. 그래서 진퇴양난의 트럼프의 이런 정책. 그런 이제 완화되는 건 사실이니까 글로벌 시장 전반이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중동 관련 이슈로 봐야 될 섹터는 그냥 에너지 섹터 그리고 이제 방산 또 중동이 완화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재건 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군들 하나씩 간단히 한번 봅니다. 먼저 이제 대체 에너지 관련 OCI의 주가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상한가로 시간에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마감이 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트럼프의 오락가락 정책, 출구 전략의 난항에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걸림돌이 있으니까 OCI 또는 CS-윈드 이런 종목군들의 반전이 아주 강렬히 전개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은 뭐 지구촌 모든 국가의 공통 관심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명을 바꾼 LIG 디펜스 천궁으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활약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찰 과정에서 무기를 수출할 때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산 부분은 물론 이제 주가가 지금 LIG 넥슨의 주가도 이제 1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앞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안만 좋아도 낙폭이 좀 심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방산을 좀 길게 보는 시각에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그랬죠. 지구촌 전체 위기, 지정학적 리스크 이미 이제 주가가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죠. 그 위기는 두 가지잖아요.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 그 개별 종목의 위험은 보통 보면은 증자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오지만 그게 대부분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종목에서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이 하나솔루션 지금 보이는 차트는 하나솔루션의 위기는 뭐죠? 물론 이제 대체 에너지로서 상당히 잘 오르다가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의 이유가 유상증자죠. 보통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 하면은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50% 정도 바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구촌 시장 전반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원위치 된다. 그러니까 기회죠. 그리고 어떤 기업의 실적 또는 지금 증자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무조건 사는 건 아닌데 그런 종목군들 기업 내용이 괜찮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종목군들은 또 기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시장 위험과 개별 기업 위험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항상 기회로 나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제 앵커분께서 얘기한 거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근데 테슬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300 수준인데 최근에 홍콩 상하이 은행 그리고 JP 모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135, $145 전망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전망이죠. $300 지금 중반인데 그러니까 그 시점이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역발상의 그런 전략으로 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리스크가 거쳤을 때 정상화의 과정, 저희는 그 과정을 잘 공략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는 리스크가 닥쳐왔을 때 언제쯤 가실지 참 어렵다,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함께 다양한 종목들 고민을 해보죠. 세 가지의 관심주 오늘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관심주부터 오픈해 볼게요. 한라캐스트 이름 올리고 있는데 로봇 쪽이죠. 휴머노이드. 요즘 로봇주들의 수급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라캐스트를 가져오신 것, 뭔가 반도체 다음으로 앞으로 좀 나아갈 만한 순환매 장세, 좀 로봇주 쪽에 돌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걸까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3월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시장 전반의 조정,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전반의 종목군들이 이제 3월에 급락이 나온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전쟁 리스크가 완화된다라면 앞으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이런 부분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전반의 모습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휴머노이드화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이제 한라캐스트 캐스트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차트 한번 봅니다.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주가가 한 3개월 정도 지금 조정이 받았죠. 사실은 이제 한라캐스트는 이제 운송 쪽 자동차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정의선 회장이 얘기한 부분도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현대차의 향후 향방은 휴머노이드에서 갈릴 것이다. 또 머스크도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테슬라의 수익의 대부분은 휴머노이드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특히 낙폭이 아주 심화된 모습이니까 우리가 주가를 바닥에서는 안 사요. 대부분 고점에 있는 주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전반 관심 필요하고요. 한라캐스트의 그런 측면에서 관심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로봇주가 반도체는 막 갈 때 계속해서 눌려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중동 리스크가 거친다면 로봇주 크게 움직일 수 있다. 한라캐스트에서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종목은요.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정말 잘 가다가 엔비디아 수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오늘 조금씩 밀리더니 21선을 터치하기도 했어요. 오히려 아크릴이 지금이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차트인데 예. 이럴 때 오히려 담아야 한다라는 역발상 전략일까요? 그렇죠. 주가는 지금 잘 오르는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최근에 3월에 급락이 나왔다가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도 한 달 전에는 전부 다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한다라면 시장 전반이 지금 상당히 좋은데 역행하는 이런 모습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은 전부 다 많이 오르는 종목을 선호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종목을 제가 이 시간,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시간에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주가를 고점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오른 시점에서 조정받고 바닥에서 안 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크릴의 주가는 지금 매력적인 모습이다.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AI 인프라 기업이죠. 그러니까 AI 관련, 그리고 AI에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AI는 앞으로 지금 어떤 성장이다 이런 말은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아요. 2000년도에는 인터넷이 인프라였고 그 인터넷 인프라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10배 이상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은 AI가 성장이라는 말보다는 AI가
인프라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AI 위에서 다양한 산업들 이제 성장이 가동되는데, 근데 최근에 미증시도 보면은요, 최근에 미증시 빅테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테슬라가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일주일 전 소프트죠, 세일즈포스 급락이 나오고요, 오라클 급락, 아틀라시안 급락, 이게 전부 다 AI 소프트웨어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전반에 조정이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AI 소프트웨어도 반전이 전개되는 이런 모습을 미증시에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아크릴, 기타 뭐 종목을 말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죠. 뭐 노타라든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크릴도 관심주로 저희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LS 머티리얼즈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잘 나왔죠. 오늘 장초에 크게 움직이나 했더니 LS 일렉트릭이 움직이고 살짝 빠지면서 LS 머티리얼즈가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면서 10%대 달성을 했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U자형이에요. 전고점까지 한 정말 머지 않았다. 거의 뭐 2,000원 정도 남은 꼴인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앞에 이제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지금 2,000원 얘기했잖아요. 네. 2,000원 수익 내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죠, 지금 시장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LS 지금 머티리얼즈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촌은 지금 뭐가 하듭니까? 중동 빼놓으면 다 AI죠. AI 전기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이 전기를 먹는데 그러면 전기를 뭘로 하냐? 대부분이 이제 원전으로 많이 회귀를 하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우주에서는 이제 태양광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원전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원전을 하는데 시간이 뭐 뚝딱 하면은 원전이 가동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또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데이터 센터 바로 부근에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원으로는 연료 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료 전지 관련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지금 전부 다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이것 전부 다 그 모태, 왜 얘는 연료 전지가 올라가냐 하면은 다 AI 쪽이에요. 그래서 AI를 빼놓을 수 없는데, LS 머티리얼즈는 아까 두 종목하고는 달리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내기 일보 직전이죠. 차트 간단히 봅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바닥에서 사는 방법, 추세에서 사는 방법, 그리고 신고가 낼 때 사는 방법. 이 주식은 물론 이 자리가 신고가는 아니에요. 저 위에 과거의 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고점은 바로 앞에 27,000원대에 있는데, 지금 27,000원대 돌파하기 위한 준비의 모습. 약간 공격성이 있지만 트럼프가 중동이 완화됐다고는 얘기하지만 트럼프의 출구 전략이 굉장히 지금 오락가락해요. 쉽게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좀 더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이 LS 머티리얼즈도 단기 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전고점까지 정말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2,000원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더 큰 꿈을 그려가면서 저희 LS 머티리얼즈 관심주로 담아보겠습니다. 종목 리뷰 현황으로 넘어갑니다. 수익률, 상승률 현황들 함께 만나보시죠. SAMT, 유비쿼스, 넥스틴과 성광밴드, 에임드바이오까지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SAMT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저희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의 리뷰는 4월에 받았던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 4월 초에 받고 나서 계속 우상향 했었습니다. 오늘 목표가를 딱 달성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목표가를 이제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런데 오늘 목표가를 달성해서 다행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좀 그렇다 보면은 숨고르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의 전략 받아볼게요. 일단 뭐 SAMT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데이터 센터 확장이라든지 AI로 인한 지금 반도체 전반이 좋죠. AI 성장의 필수적인 장치 산업으로 보면은 하드웨어 쪽에는 반도체죠. 이 반도체의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근데 이 SAMT는 반도체 유통 관련 대표 기업이고 시장 점유율도 지금 독보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닝 시즌이잖아요. 이미 실적이 작년 실적이 재작년 실적보다 상당히 600억 영업이익에서 1000억이 넘는 이런 모습. 또한 앞으로 고대역폭이라든지 또 랜드 플래시 메모리 HBF까지 앞으로 호황의 모습이 전개될 걸 고려하면 SAMT의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신고가를 내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화살표한 시점, 이 시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실적 좋고 괜찮은데 이 주식은 공격적인 주식이다. 앞에 고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지금 꾸역꾸역 오르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전개될 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해야 되는데 아직 하단에 보면은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요. 추가 상승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미님 10%에서 20% 그리고 거래가 대량으로 증가할 때 그때가 이제 좀 경계 신호가 나오고요.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SAMT 일단 최고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24%인데 여기서 20%, 30%까지 더 업사이드를 열어볼 수 있는 신고가 행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종목은 넥스틴인데요. 앞선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서 더욱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차트였다면 이 종목은 가다가 뭔가 지금 또 갈 수 있잖아 약간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내지는 이제 비중 확대 이런 전략도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SAMT는 신고가를 내는 공격적 투자 그리고 넥스틴은 바닥에서 공략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철저히 노선을 확실히 해야 돼요. 완전 바닥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은 신고가 낼 때 살 것이냐. 고점을 돌파하거나 오르는 주식은 약간 길게 보면 안 되고요. 급등이 전개되면 경계가 필요하고 넥스틴의 주가는 역시 또 반도체죠. 반도체 지금 메모리 쪽의 수요가 상당히 지금 폭증하는 이런 모습이고 하이닉스 실적이 내일 발표가 되지만 뭐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좋은데 우리가 이제 메모리는 이제 이미 완성된 제품이잖아요. 반도체 공정 과정을 통해서 메모리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우리가 공정 과정에 있는 부분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가장 전공정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웨이퍼. 웨이퍼 위에 이제 블랭크 마스크, 뭐 포토 마스크, 또 뭐 보호막 이런 단계가 있는데 가장 첫 단인 웨이퍼 검사 관련 검사 장비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 주식은 뭐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화살표 시점, 낙폭이 심화된 시점. 근데 여기 바닥을 잘 보세요. 기술적 분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저 위에서 급락을 하면서 여기 급락이 나오죠. 많이 오르고 첫 번째 장대 양봉.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많이 빠지고 음봉이 크게 나오잖아요. 이런 건 거의 대부분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팔으면 일단 바닥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데서 팔아서 그럽니다. 자, 지금은 약간의 완급 조절 보이지만 충분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네, 넥스틴도 충분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받아봤고요. 앞서서 저희 확인했던 세 종목 그중에 아크릴 가격 전략 받겠습니다. 오히려 눌려있는 상황 어디까지 열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크릴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만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크릴은 AI 플랫폼 관련 기업이고 또 의료 쪽에 좀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아크릴의 주가는 지금은 낙폭이 심화됐고 오늘은 꼬리를 자랐는데 현재 가격이 36,950원. 일단 목표치 1차로 지금 한 20% 수준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44,000원. 손절가 31,000원. 그래서 아크릴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아크릴의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명성욱 의원 함께했고요. 적중 대박 예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